제 소리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IT 서비스 학회 춘기 학술대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세션은 코비드-19과 IT 서비스, 그리고 부제로 변화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서요. IT 서비스 학회 춘기 학술대회에서 저희들이 스페셜 세션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코비드-19을 겪으면서 IT 서비스가 그 안에서 대응하고 변화한 데 있어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 착안을 해서 이 세션의 페이퍼들은 사실 IT 서비스 학회 특집호로 계획을 한 페이퍼들입니다. 원래의 의도는 IT 서비스가 코비드-19에서 활용된 케이스들, 사례들을 모아서 특집호를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요번 지금 이 특집호 세션에는 페이퍼가 13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리지 않고 전부 일단 발표 기회를 드렸고요. 지금 오늘 발표하시고 피드백 받으신 다음에 7월 15일까지 최종 원고 IT 서비스 학회지의 양식에 맞춰서 최종 원고를 제출을 해주시면 이를 패스트 트랙 리뷰라고 하죠. 편집위원들과 외부 심사위원들의 리뷰를 다시 거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3 페이퍼가 대상이 되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심사위원들의 리뷰를 다시 한번 받아서 그 리뷰를 제 시간에 통과한 사례들을 올해 안에 특집호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특집호를 같이 기획을 했던 이 특집호 커미티 위원장인데요.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상공회의에서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하고 저희들 특집호 간사를 맡고 있는 강주영 교수님이 이 이후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요번 지금은 사실 초록하고 짧은 형태의 페이퍼를 받았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한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새로운 서비스, IT 서비스와 코비드-19이 서로 작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나타난 거. 그래서 거기 페이퍼가 7개. 그래서 관광지의 혼잡도, 푸드 온라인 플랫폼, 트래블러스 온라인 리뷰,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그다음에 중요한 토픽이 됐었죠. 재택근무,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나 메타버스 모델에 대해서 첫 번째 세션에서 할 거고요. 두 번째 세션은 플랫폼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코비드 이후에 나타난 IT 서비스의 플랫폼에서 공공 서비스의 플랫폼, 그다음에 학습 플랫폼,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차박 지도,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과 스마트 플러그 플랫폼 페이퍼들을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간략하게 사례에서 lessons learned, 어떠한 교훈이 있고 theorizing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적인 이론화는 아직 안 일어났다고 해도 어떠한 형태, 어떠한 배울 점들과 이론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주로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시고 나중에 논문에도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발표당 7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고 세션을 2개로 나눠서 질의응답을 첫 번째 세션 7개 페이퍼를 발표하신 후에 10분 정도 모아서 하고 또 두 번째 세션
플랫폼과 공공 세션 후에 질의응답 한 10분 정도씩 해야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은 별도로 없고요.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발표자들은 지금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오프라인으로 상공회의소에 나와 있으니까 끝난 후에 개인 질문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이고요. 연세대학교 이정우 이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세션 진행을 강지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교수님. 네. 자, 그러면 이정우 교수님께서 저 소리가 정도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해야 되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F2 코비드-19과 IT 서비스 변화의 대응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논문은 총 13편이 있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 제주도의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서비스 사례, 김민지 발표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광지 혼잡도 활용의 사례 분석 연구 제주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서비스 사례 발표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석사과정 김민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서론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실제 시스템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용해본 사용자의 평가 그리고 발전 방향 및 결론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 이후 각 국가의 국경이 봉쇄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비롯한 관광 산업에서 크나큰 제한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관광공사에서 티맵,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비대면 여행지의 검색 건수는 증가하고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실내 관광지 검색 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기가 높았던 카지노나 놀이시설 그리고 과학관 등의 실내 관광지는 관심이 줄어든 한편 자동차 극장이나 캠핑장, 낚시, 골프장 등과 같은 비대면 여행지는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이 제한을 받게 되니까 제주도에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광역지자체 방문자 수로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과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제주도의 외지인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적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여름 휴가 기간 중에 19년 동일한 기간 대비 오히려 내국인 관광객이 폭폭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높게 쏠리고 있으니 원희룡 제주도지사께서는 작년 12월 3차 유행 당시에 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입도할 수 없다라는 정책을 추진을 하였지만 결국 이거는 시행되지 못하고 지금은 5월 31일부터 다시 제주도 내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재격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관광업계에서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학계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관련 논문을 많이 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현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주도에 방문한 관광객은 실내 관광지보다 야외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 개발이 완료되었고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으로서 직접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비말로 간접적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밀집된 공간에서 접촉을 줄이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인해 사람들은 혼잡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요. 기존의 연구들이 교통이나 레스토랑, 테마파크, 이벤트 등 대기 시간이 길게 발생하는 곳에 대해 고객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이 서비스처럼 안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실정입니다. 혼잡도를 지각하면은 고객에게, 관광객에게 행동 면역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행동 면역 시스템은 개별의 유기체가 주변 환경에서 감염병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비하여 접촉을 방지하는 행동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실내 관광지보다 실외 관광지를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 역시 관광객에게 행동 면역 시스템이 작용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 관광을 할 때에는 혼잡 지역에서 이러한 행동 면역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에 혼잡도 연구와 더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혼잡도 사례를 이용한 걸로는 비대면 관광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비대면 지수를 통해서 가장 접촉이 덜하고 인기가 많을 법한 관광지를 소개를 하는 관광지 100선도 있었고요. 혹은 해외 사이트지만 어보이드 크라우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현지의 공휴일 이벤트, 그리고 근처 항구의 크루즈 입선 등의 정보를 통해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역시 이러한 방역의 대책으로서 혼잡도 측정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2020년 12월에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이는 세계 관광기구인 UNWTO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신사 SK텔레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5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성별, 연령별, 관광객 및 거주자를 구분하여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서 혼잡도가 높은지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화면의 비율을 조정해서 유동인구의 분포 혹은 증감률도 확인하실 수 있고 특정 분석 영역을 선택을 하시면 100m에서 최대 5km까지 1m 단위로 선택을 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유동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비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관광객은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즉각적으로 여행 계획을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혼잡도는 가능한 한 적은 오차로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데이터 역시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혼잡도 분석을 위해 제주관광공사는 SK텔레콤의 빅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된 모든 모바일 통신 방식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CDR 방식과 시그널 방식 모두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피셀이라는 독특한 단위를 사용하여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셀 방식은 기존의 인공위성을 사용한 위치 추적 기술인 GPS 방식이 아닌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동선을 유추하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 내부나 지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GPS 방식의 단점을 완화하고 오차 단위를 수십 미터로 줄여줍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 SK텔레콤에서 측정한 경보궁의 영역은 이렇게 정확한 거에 반면 타사에서 측정한 거는 관할 기지국마다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측정하지 못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실제 방문한 관광객 수와 숫자를 맞추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에 거주하는 10살 이상, 14살 이하의 남자인 SK텔레콤 가입자 1명이 제주도를 방문을 했다고 계산을 했을 때 실제로는 1명이 갔지만 SK텔레콤을 사용한 사람이 모든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2명으로 추산한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실거주 인구 데이터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가별 입국자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였고 그로 인해 실시간으로 관광지에 사람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오차가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정제 과정을 거치고요. 이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한 사용자들을 평가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용이성이나 조작 편의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또한 주관식 설문을 통해서 기타 의견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고려한 요인으로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역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 설문조사의 한계로는 표본이 지나치게 적었고 응답자의 연령대가 다양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나이와 성별 이외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조절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비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혼잡도 이론을 토대로 2020년 12월 출시한 제주도의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서비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앞으로 제주 관광 산업의 발전 방향과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혼잡도 이론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여전히 웹사이트, PC에 최적화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 한눈에 보기 힘들었고, 따라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해 쉬운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관광공사는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 시스템이 대부분의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제주관광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여 제공을 하면 관광객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발표 다음 마무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